생각보다 인컴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디퍼런스를 벌금으로 내고 텍스도 많이 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리타이먼트 플랜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차라리 이만큼을 그냥 리타이먼트에 딱 넣어놓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인컴으로 맞출 것이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디덕터블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텍스 디덕션을 그만큼 디덕터블이 되는 디덕션이 되는 그런 이제 리타이먼트 플랜에 넣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밖에 모르잖아요. IRA.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6,000불씩, 그다음에 뭐 50살이 나오면 7,000불씩 뭐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면서 본인 이외에는 인플로이가 없는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솔로 401k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시면 진짜로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솔로 401k는 그 리밋이 없어요? 있죠. 얼마? 있지만 지금 66,000까지도 가능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12월 31일까지 오픈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2022년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인컴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오픈하면 해서 컨트리뷰션 하면 올해 게 정리가 되고 또 내년은 내년 거에 하고.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가 12월이 넘어갔어. 근데 내가 텍스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오메 나 이거 예상보다 많이 벌었어. 이러면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인디비주얼은 그냥 인디비주얼 IRA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셉으로 그 심플 셉 IRA, 셉 IRA를 해서.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리밋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꽤 되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401k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조그맣게 심플 IR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리고 뭐 싱글인데 얼마죠? 68,000불 미만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IRA까지도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디덕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2023년부터 뭐가 얼마나 더 달라지는 상품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상품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아까 막 여기저기 바꾼다며.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HMO에다가 네. 그 안에서 뭐 디덕터블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트워크에서 뭐가 있고 없고 이 차이지. 그러니까 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플랜을 들어야 하는 그 문제지. 뭐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스트럭처가 스트럭처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럼 바뀌는 게 없어요? 2023년에? 그다지. 그런데 네. 바뀌었다기보다도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2023년부터 2023년부터 No Surprise Act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됐던 건데 HMO다 보니까 이게 이머전시 룸에 가서 이게 네트워크가 아닌 병원에 가게 되면 비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머전시 룸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앰뷸런스 빌 같은 거 혹은 이머전시를 실려갔어. 근데 마취를 해. 근데 이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네트워크가 아니야.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응급실은 전부 오바마 케어가 HMO든 PPO든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다. 의식이 없을 경우에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PPO요, HMO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렇게 라이프 스트레트닝 문제였냐 그거를 물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막 분초를 막 가리지 않고 빨리 가야 하는 거는 아무데나 가갖고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막 피가 난다든가 이러면. 근데 우리 조이스처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의식이 났어. 그래서 이름 얘기해봤더니 조이스예요 이렇게 얘기까지 한다. 이러면은 내 네트워크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이프 스트레스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기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갔어. 근데 거기가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해서 비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No surprise bill. 또 이제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이제 마취과 의사가 오셨어. 근데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트워크가 아닌데 그분이 하셨어. 내가 또 서프라이즈 비를 받았어요. 그것도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 어필해요? CMS. 그러니까 No Surprise Act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No Surprise Act 근데 사실 벌써 있었잖아. 있었는데 이번에부터 적용이 된다고. 네, 지난번에 언니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 보험 얘기하다가. 이야. 네.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인플로이가 가족을 오바마 케어를 들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에이전트한테 찾아가셨을 때 그 관계를 물어보시고 설명을 확인을 하시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가족이 이거 뭐라자면 아빠가 일을 하고 아빠 회사에서 아빠가 이제 건강보험을 받아. 근데 이제 부인이 있고 예를 들어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세 명에 대한 보험에 대한 거, 그렇지.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해보시라 그 뜻입니다. 그죠.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그 영어가 충분히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분들이 그 트랜슬레이터를 애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올해 그냥 다시 한번 강조된 것 같아요. 그게 워크 잘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사람 끼면 더 괴롭. 자, 어쨌든 미니멈 수입이 있어야지 오바마 케어를 들어준다고 했어요. 개인은 13,590불. 그다음에 4명의 패밀리 멤버다 하면은 27,750불이 바람 프라이스인데 이게 이만큼 그거보다 1불은 더 벌어야지 오바마 그렇죠. 케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under 65 years old가 안 되는 사람들의 보험, 모든 보험이 다 오바마 그룹 인슈런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ACA 액트에 다 적용이 다 돼요. 적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mandatory coverage라든지 뭐 percentage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돼갖고 그 그룹 인슈런스도 예전에 할 때보다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 안에 뭐 뭘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되게 복잡해졌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인슈런스가 속편해. 네, 인디비주얼리 인슈런스를 들 때는 뭐 이렇게 오바마 케어라고 가는 그쪽밖에는 길이 없어요. 보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문제지 다 똑같은 오바마 케어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올해는 한 달이 연장이 돼갖고 1월 15일까지 가입 또는 변경을 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음이 급한 사람이 1월 1일 날 뭘 했어. 내가 플랜을 딱 골라가지고 뭐 에이전트 도움을 받든 그래서 픽업 플랜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변경할 수 있어요? 15일까지는. 대신에 이제 이펙티브 데이트 달라지는 거지. 아니 1월 1일 날 들었다며. 1월 1일 날 들으면 그러면 이펙티브 아니 데이트 11월 1일 날 제일 먼저 가입을 했는데 12월 1일 돼가지고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고치고 싶어. 그럼 이펙티브 데이트는 달라지지만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이펙티브 데이트는 원래 어떻게 1월 1일 바뀌지? 1월 아니에요? 1일이 아니에요? 1월 1일 아니야? 나도 놀랬어.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 한 사람들은 이펙티브 데이트 2월 1일이에요. 아니 내 말은 1월 1일, 11월 1일 날 제일 먼저 가입을 했어. 픽업 플랜 했는데 1월 1일까지 안 가고 12월 1일 날 바꿨어. 괜찮아. 그럼 1월 1일부터 이펙트 맞아. 받죠. 그거는 근데 되고. 만약에 이게 넘어가고 1월이 넘어가서 1월 10일 날 하면 2월 1일부터 이펙티브라는 거죠. 2월 1일부터 플랜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플랜은 1월 1일 아니면 2월 1일 날 바뀌는 거네.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돼요? 1월 1일서부터 2월 1일 사이에는 11월 1일 날 옛날 사인한 거. 플랜으로. 옛날 걸로. 옛날 게 아니라 1월 1일이니까 아. 11월 1일 날 사인한 플랜으로 그렇지. 1월 한 달은 커버를 받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며칠에 바꿔서 며칠부터 그럼요. 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침 맞는 거가 좀 많이 해주나요? 여기는 메디케어처럼 그렇게 안 해줘요. 아. 원래 메디케어 자체에서는 침 안 해주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그런 거 침 없어요? 같은 거는 거의 없고 카이로프랙터도 가는 횟수가 거의 정해져 있고. 근데 다운사이드가 그건 것 같아요. 오바마 케어를 해서 다 모든 국민한테 어퍼를 해준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내가 개인이 내가 원하는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를 봐야 되는 사람은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럼 골드를 들어야지 뭐. 골드도 골드를 들어도 네트워크는 바뀌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럴 경우에는 PPO가 이걸로 들면 안 돼요? PPO. 또 안 한다잖아 이제. HMO밖에 없다니까. 그 보험회사들이 마켓 손해 자체에. 보니까 안 한다잖아. PPO가 없다고? 없어. 네, 그런데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인플로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2명이긴 하지만 그룹 보험으로 드실 수는 있어요. 에이전트는 굉장히 고달퍼요. 왜냐하면 그룹 보험이 뭐 2명 이렇게 인플로이가 있으면 페이퍼 워크는 100명 있는 것처럼 해야 돼. 네.
근데 이제 두 분 거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은 either 건강보험을 업하는 회사를 다니거나 그렇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요새는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뮨 시스템 때문에 아프시고 그런 분들은 희귀병도 있고. HMO가 도움이 안 돼. 근데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초반에 사실은 프리벤트 하는 거다, 예방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의료보험이 없었던 시절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 미국에서요, 이가 없으신 분들, 치아가 없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길에서. 그리고 의외로 다리가 없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는 데가 날튼이었잖아요. 이제 좀 약간 시내가 아닌 곳에 살았었는데 그 이유가 당뇨를 키워서예요. 맞아. 당뇨를 그냥 당뇨인 줄 알지만 병원 가는 거 돈 많이 들고 약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식이요법 같은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사실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하니까 결국은 합병증으로 다리를 자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치아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굉장히 힘든 게 당뇨 합병증으로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시고 당뇨 합병증으로 블라인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계속 보호하고 치료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전부 경제 논리로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메디케어가 되기 전에는 다 각자가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어포드할 수 없는 사람은 병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의료 비용이 정부에서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민영 의료 보험 회사를 써야 되니까 처음에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발의했을 때 저항이 말도 못했어요. 그렇죠. 나라 전체가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웠고 그리고 뭐 페널티 문제가 굉장히 그렇지. 심각했었어요. 처음에 2014년에는 오바마 케어를 들지 않으면 페널티가 벌금을 물린다. 지금도 어떤 스테이트들은 그래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벌금 무서워서 의료보험비를 내야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2014년에 이제 오바마 케어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하고 자기가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저런 신고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스스로 하는 게 이 미국에서 살면 너무나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좀 괴롭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그 모든 거를 다 대신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1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오바마 케어 ACA 갱신과 가입을 하는 날입니다. 할 얘기 다 하셨나요, 오바마 케어? 한 가지는 그 어떤 변경이 있거나 그럴 때 네. 이제 연중에 수입이 변경할 때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뭐 그 무슨 직장을 잡아서 뭐 가족이 빠진다 자녀들 빠지거나 또는 뭐 캔슬을 했거나 뭐 뭔가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걸 그냥 에이전트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팔로우하는 그런 그 어떤 헤빗을 좀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빠지고 그러면 보험료는 좀 어저스트가 돼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른 사람의 은행 어카운트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또 마켓플레이스라는 데서 뭐 이런 사람이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잘 그 팔로우업을 하셔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 캔슬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변동 사항을 에이전트랑 하실 때 전화를 해서 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내가 언제부터 무슨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메일을 하거나 뭐 그게 안 되면 문자라도 서면으로 해서 그리고 받았냐고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일은 본인이 책임지는 게 사실 맞죠. 그렇죠.